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추동원 기자와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다뤄보면 좋을까요? 네, 빅테크에 불고 있는 감원 바람이 여러 산업 분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는 디즈니에서도 이런 감원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피해입니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Disney Second Round of Layoff. 디즈니의 2차 정리해고의 시작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디즈니는 올해 초 5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 7,00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 줄만 알았던 감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고를 시작하면서 지난달 해고 인원을 포함해서 총 4,000명을 줄일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킥박스 보시죠. 일단 디즈니는 이번 주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공원, 체험 그리고 제품 부문을 포함을 모두 하면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수천 명의 미국 직원을 감원합니다. 사실 디즈니는 최근 몇 년 동안 스트리밍 경쟁과 박스오피스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다소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구원투수로 돌아왔던 이 밥 아이거 CEO가 본격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기로 하면서 위임장 대결에서 발을 빼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불을 뿜는 용이라는 이름의 소품이 진짜로 불길에 휩싸이면서 관광객과 근무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이가 거의 14m 정도가 되는데요. 14m 정도짜리의 이 불 뿜는 용이 공연 중에 진짜 불길에 휩싸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불쇼의 일종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기자님, 그럼 이런 불쇼도 함께 이벤트처럼 나타났는데 이번 불쇼가 디즈니에게는 좀 액템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경고장으로 봐야 될까요? 액땜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썩 좋진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감원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아마존이 있죠.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이 아닌 디즈니에서도 2차 감원을 시작하면서 2차 감원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는 올해 초 55억 달러를 감축시키겠다, 비용을 절감시켜 경영 상황을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2만 명입니다. 직원이 22만 명인데 3%에 해당하는 7,0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목표였습니다. 사실 인력 비용 이 문제를 감축시키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 지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감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시키겠다. 이게 기본적인 현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는 16만 6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 5만 4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기서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 더 낮게 하겠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3월에 1차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메타버스 전략 부서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라면서 어찌 보면은 먼 투자를 조금 줄이는 방향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실제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에서의 인력들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디즈니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ESPN입니다. 여기는 스포츠 관련 중계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인원 감축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SPN과 디즈니 테마파크 그리고 체험 및 제품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종 7,000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 여름까지 순차적으로 감원이 있을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디즈니의 아까 보셨던 리조트 관리자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감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용의 질은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 쪽의 설명은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직원들을 잘 유지를 하고 시간제 관리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줄이는 것이 효율화에게 더 낫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밥 아이거 CEO는 올해 초에 목표를 세우면서 스포츠를 제외한 컨텐츠 부분에서는 30억 달러, 그리고 비컨텐츠 부분의 삭감은 25억 달러를 통해
총 5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역시 문제는 이 스트리밍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론칭을 했죠. 근데 이것이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 투자 대비 성과, 즉 구독자라든지 여러 가지 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넷플릭스도 어려운 상황에서 디즈니가 이 디즈니 플러스마저 잘 안 될 경우 오프라인 사업까지 다 영향을 미칠 만큼 계열사의 해고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디즈니 경영을 정말로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China says it respects sovereignty. 중국은 소란 후 구소련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월요일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가 구소련 공화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럽에서 소란을 일으킨 후에 구소련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 중국의 행보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둘만의 갈등이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두진 않죠. 미중 갈등을 앞두고 깊어지는 둘의 갈등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하면서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중국이 미국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금지하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중국 판매를 늘리지 말아달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이 기자님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고민을 주게 된 건가요? 네, 미중의 갈등 끝에 이제 한국이 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갈등 끝에 그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한국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지금 방미를 하고 있죠. 도착을 해서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그중에서도 IRA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기차죠.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칩스법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반도체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SK와 삼성전자에 D램을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응하면 안 된다라는 백악관의 정책이 나와 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의 강한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3위, 전 세계 3위 D램 업체죠.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이러한 제재를 대신해서 D램 생산과 공급을 한국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한국이 중국을 도울 거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것인 만큼 중국 대중 제재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기사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까지 예상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중사업 부분이 약 25%나 차지하는 만큼 그 부분이 매우 큰데요.
이러한 사업적인 압박, 부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니 이렇게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우려도 같이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까지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마이크론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대미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만큼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장은 계속 난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 끝에 작년 10월에 받았던 규제를 1년 유예받기로 했습니다. 즉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수출 중국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1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추가적인 혜택을 더욱더 받을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보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 할 수 있거나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이처럼 추가적인 확상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협상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이는 이런 보도들이 현재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모쪼록 한국 대통령이 미국까지 건너간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결정하고 그러한 투자액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미국이 과연 지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경제적인 좋은 선물들을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 이슈를 다뤄드렸던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이기도 때문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LVMH 관련해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감원 소식,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